안녕하십니까. 중부원리 제자 박태희입니다. 지난번에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소금. 근데 뭐 추가로 또 소금 얘기 오늘 하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조금 요약도 하고 빠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충 설명도 드릴 겸 오늘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뭐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영상 올릴 생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쉽진 않네요, 날짜에.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찍자 해서 찍고 이제 다른 일을 보려고 합니다. 뭐 종부 원리의 가장 핵심이 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균형이라고 그랬죠. 양치질도 뭐 기타 등등 우리 이 우주까지 보긴 그렇고 지구상에 있는 그 다른 타 생물과 이런 것들과의 균형, 내 몸 안에 있는 세균들과의 균형, 내 세포와 세포 사이의 뭐 균형, 소금도 그런 얘기들이죠. 다 균형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건강의 가장 기본이 균형을 잡고 살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해서 내가 이제 균형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종부원리의 핵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 선생님 보시자마자 어디가 문제다 찍죠. 저희들도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어렴풋이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왜 여기를 한 거고 난 여기가 아프대는데 왜 여기를 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답이 나왔는데, 사실 더 큰 관점으로 선생님은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엉뚱한 소리 같은데 이제 우리의 관념들을 바꾸는 거죠. 관념, 고정관념이라고도 그러고, 관념이라는 게 이제 내 몸속에 배어버린 스스로 진리로 만들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도 많이 있는 거죠. 선생님은 그걸 하나하나 고쳐서 정말 진짜 지식을 줘서 진짜 지식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 뭐 음식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데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죠. 왜 이 운동은 좋고 저건 안 되고 뭐 맨발 걷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진리를 그 관념으로 넣어두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보통은 누군가를 통해서 카드라 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믿어버린 것들도 많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채식을 하면은 건강히 푸릇푸릇한 채소들, 싱싱한 채소 보면은 누구나 이제 이거 먹으면 왠지 건강해질 것 같고, 왜 그 같고 그런 게 이제 우리 고정관념인 거예요. 우유나 이런 걸 먹으면 괜히 뼈가 튼튼해질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건강할 완전식품이다 믿는 경우도 많아요. 계란, 우유 이런 것들, 콩.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선생님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면 우유가 이렇구나 알게 되고요. 자세하게는 저도 뭐 직접 생산 라인을 본 적은 없는데, 우유를 짜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어린 송아지를 낳자마자 뭐 송아지가 젖을 먹으면 안 되니까 송아지는 없애버리고 그 젖을 짰죠. 그러니까 그것도 짜는 시기도 좀 짧고, 그 다음에 우유 양도 뭐 좀 덜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젖소한테는 우리가 촉진제나 막 아기를 가진 것처럼 어떤 이런 호르몬을 넣겠죠. 그러고는 이제 계속 젖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걸 먹이고 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그게 너무 젖이라고 맞습니다. 젖이죠. 소젖이니까. 소젖이 너무 크고 그게 한 40리터가 나온다고 내가 그 농장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 말씀은 그게 유지하려면 이 항생제를 안 주면 상해인데요.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감염되기도 해서 항생제를 항상 줘야 그게 신선하게 유지가 된다고. 엄밀히 말하면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같이 투여된 그런 우유를 먹는 건데, 그걸 어릴 때부터 우리는
완전 식품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괜히 우유 마시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 몸에는 지방이나 이런 것밖에 흡수가 안 되고요. 칼슘도 거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완전 식품이라고 믿는 분들이 요즘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식들이 늘어서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계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란도 자연에서 정말 신선한 풀 먹이 먹고 날아다니면서 이제 날지는 잘 않지만은 이렇게 활동하면서 밖에서 키운 닭들이 낳고 그러면 건강한 닭 유정란들은 우리가 먹으면은 진짜 완전 식품에 가까운 음식이 되지만 사실 그런 계란들은 거의 힘들죠. 개인적으로 집에서 뭐 닭을 키워서 드시는 분들은 좋은 거지만 우리는 보통 마트나 이런 데 이용해서 뭔지도 모르는 계란을 먹게 됩니다. 보통 양계장이라는 곳에서 이 닭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그리고 뭐 걔들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안 크면은 계란 언제 낳겠어요. 그래서 뭐 산란 촉진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그런 걸 많이 섭취했던 닭들의 그 알을 우리가 먹게 되면 성조숙 종들 요즘 어린애들 그 초등학생들 빠르게 가슴도 커지고 성조숙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말씀해서 그걸 계몽하기 위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상식들을 조금 깨야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그것도 역시 이제 밸런스 자연과 균형이 맞았던 놈들을 걸 먹으면 건강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보다 낫게 양류를 먹는 양도 이제는 양이나 염소젖도 이제는 가공을 해서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젖은 자연에서 얻었을 때가 좀 건강에 좋다는 거죠. 개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랐을 때 좋다는 거고 아무튼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지식들이 뿌리를 안 쳐다보고 보면 실수하고 인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농약과 그 비료 같은 거에 잔뜩 흡수된 그런 걸 먹게 되니까 이제 다른 정제 방법을 써서 이제 홍삼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 보통 인삼이 아주 좋은 영약 산삼만큼 이제 좋은 약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사람마다도 차이도 있지만 걔가 나오는 환경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해로운 것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좋다고 무조건 덤비고 먹지 말고 선생님은 하나하나 잘 살펴서 보라는 뜻으로 전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들을 먹으면 왜 배탈이 날까 설명해 주잖아요. 개들이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차갑겠어요. 그 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종부원리의 기본이고 그래서 무조건 과일이 나쁘다 좋다는 개념보다는 열대 과일은 속이 차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서 구워서 먹어라, 익혀서 먹으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것도 구워서 먹으면요 영양분도 많이 들어와요. 껍질째 구운 거는 특히나 그 껍질에 있는 마그네슘이라는 게 더 많이 흡수도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찝찝하죠. 농약을 워낙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도 그런 것들처럼 어떤 나오는 계절과 지역의 특성을 보고 과일들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제피 하나만 봐도 약간 음지 습한 곳에 그렇게 열이 많고 뜨거운 음식이고 우리 몸에 가면 해충을 모든 해로운 충만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충제 효과로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도 죽인다고 이제 위에 좋은 음식, 열을 내는 음식, 후추랑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슷한 그 제피 말고 또 뭐겠죠. 산초란 거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데 모양도 비슷하고 뜻 봐서는 향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애매한데 전혀 다른 거죠. 개들의 생리 구조상 뜨거운 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들은 차가운 음식이고 그걸로 제피 기름하고 막 제피가 아니고 아까 뭐죠? 산초의 기름 같은 걸 막 팔고 그거 좋다고 먹는데 상당히 해로운 음식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튼 아예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를 그냥 무조건 남들이 이거 좋은 거야 하면 어느 박사가 좋다 그 좋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걔가 어떻게 나왔을까, 걔가 어떻게 재배가 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를 선생님은 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라
무조건적으로 이거 먹지 마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그 배경을 잘 보시면 진리의 근거를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그거를 뿌리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개를 듣고 이제 자기 걸 만들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거 좋대, 방송에 나왔어, 좋다 하면 그거 다 먹고, 어느 날 가보면 파는데 다 나가서 없죠. 예, 과거에 녹즙고 막 좋다고 막 짜먹고, 어느 날부터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씩 이런 상식들의 개념들, 아까 말한 고정관념들을 바꿔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는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면, 그걸 하나만 이해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다른 거에 응용해서 보시면, 선생님 왜 이걸 하지 말라 했구나, 왜 이걸 하라 했구나, 요거는 먹지 말라 했구나, 요건 먹으라 했구나, 먹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부 원리를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게 자연과의 균형을 설명하는 그런 거라 오늘 보충으로 이제 개론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시간 때우기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아프게 되는 원인들이 자기 관점인데, 내가 고정관념이라는 걸 잘못 갖고 가면 이게 맞다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몸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설명을 다시 잘 듣고, 선생님 방송들 듣고 나면 실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실천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막무가내 하지 마시고 왜 하고 한번 던져서 하고 알아듣을 때는 이제 다른 건 부연 설명하는 그 비슷한 걸 봤을 때 이렇구나 하고 이걸 알게 되죠. 선생님은 그게 큰 뜻으로 이제 주변에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말들을 왜 하는가를 자세히 이해하고 보려고 보면 그 뿌리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2차적으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